그리고 이제 각 번들이 오히려 나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혁을 잘합니다. 이것도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개혁이 안 돼요. 그래서 개혁을 잘하는 거는 웅변이라고 해요. 이 웅변들이 나중에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못하는 것은 이제 쇠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웅변이라는 데가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집안하고 맞짱 썼던 집안. 그래가지고 이제 권력의 중심이 멀어졌죠. 권력의 중심이 멀어지니까 오히려 칼을 갈면서 개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 주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건 항상 불만 세력이나 주변 세력에서 일어나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자,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위기는 계속적으로 이항선이 출몰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일본 해변에 막 그 구로군해라고 해요. 까만 배. 그 기성이 나타나가지고 막 시위를 벌이니까 이제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 안파크의 위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그 막번 시대 마지막. 자, 위기를 맞으면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근본적인 개혁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조가 망할 때 위기인 건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아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이 기득권을 놔야 돼. 근데 누가 놔요? 안 놓쳐. 여러분들 명성황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명성황후를 지금 굉장히 높이 치고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명성황후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다.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다. 외국을 이용해서 그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녀가 지키려 했던 조선이란 무엇이냐. 옛날에 그 불면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 선조가 이순신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지키려는 조선은 무엇인가? 그 선조가 말한 건 뭐냐? 조선을 지킨다 한들 나의 왕권이 무너진다면 그 조선은 의미가 없다. 선조에게는 오로지 자신의 왕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순신이 지키려 하는 조선은 백성의 조선이죠. 거기서 이제 선조는 이순신을 나쁘게 본 거예요. 이놈을 어떻게 제거해야겠다. 공신이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더라도 내 권력이 없어지면 그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없애더라도 또 고생을 하더라도 백성이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권력을 유지하면 된다. 이게 바로 선조의 생각인데 나는 명성황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 계속 보내는 거죠. 동학개몽 때도 불러들이고 갑신정변 때도 청나라군 불러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 자신들이 그 기득권에 의해서 그 기존의 체제에 의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던져버린다는 건 누구도 힘들어요. 저라도 힘들 겁니다. 그러면 결국 혁명은 어디서 나오냐? 외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자, 메이지 유신의 첫 단계는 막부 탄압입니다. 자, 개국이 됐어요. 1853년 4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에 와가지고 문을 열라고 대포를 쏘아댑니다. 그걸 갖다가 포함에 교육합니다. 건보트 디플로마시. 자, 그래서 결국 개국을 하게 되는데 이 개국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져요. 개국을 하는 것이 맞냐? 자, 평소 같으면 막부가 힘으로 눌러버렸겠죠. 근데 막부 자신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막부 자체가 헤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번 체제라는 게 뭐냐? 번들은 그대로 있어요. 지방의 세력들 가지고 있어. 그걸 막부가 힘으로 권위로 눌러버리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개국을 놓고 막부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 잡아가뒀어. 잡아가두니까 반대 세력들이 막부의 사람들을 암살을 하는 거예요. 막부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 미라의 관이고. 막권 체제 아까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나마 버티고 있었어. 버텼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막권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부 개국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뭐냐? 조남이양이라는
여기 존왕이라는 거죠. 왕은 누구예요? 바로 천황이죠. 장군은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장군일 뿐입니다. 쇼군일 뿐입니다. 그럼 진짜 권위자는 누구냐? 바로 천황이다. 평소에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막부가 헤매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냐? 장군이 아니라 진짜 권위의 주인은 누구냐? 그 사람을 찾는데 그게 천황. 그 천황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장군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러니까 존왕양이 운동이 일어나니까 개국파, 이 이제 막국파, 이제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저항을 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사분오해집니다. 그 이제 내가 이제 본문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있었는데 막 8가지 9가지 파가 나. 그러니까 개국 아니면 양이 두 가지 선택지. 거기다가 막부를 유지하느냐 아니냐. 체제 유지, 체제 개혁. 그런 4가지 갖다 곱하기 하면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그 파가 일본에서 막 하니까 서로 막 죽이고 암살하고 막 온갖 일이 다 벌어져요. 그 중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종의 전국시대 같은 이제 영웅들이 막 출연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사카모토 리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활약을 하고 싶어요. 자, 근데 결국 정리가 됩니다. 일단 양위운동 안 되죠. 서양 이제 어떤 분이 이실간지라고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일본이 양위운동을 그만둔 게 해군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정척사파라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위정척사파가 개국을 반대하고 개화를 반대했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겪어보니까 서양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명한 거야. 아, 이거 아니구나. 양위운동 그만두고 있어. 그래서 일본이 살았다. 왜냐? 서양 세력과 맞서 싸워서 식민지된 나라는 대개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서양 세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제국주의 국가니까 무조건 쳐들어가서 막 박살내는데 이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자기들 말 어느 정도 들어주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사람. 근데 말을 안 듣고 계속 저항을 하니까 그냥 박살을 내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결국 인도를 갖다가 영국 제국에 편입시켜버렸어요. 근데 일본은 거기서 멈춰버리고 우리 양위운동 안 해. 너네하고 손잡으니. 그 순간에 서양의 압박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 막부를 유지해서 새 나라를 세우자는 파하고 막부를 쓰러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자는. 이건 뭐야? 체제 유지. 이렇게 이제 압축이. 자, 이 막부파 입장에서는 뭐냐? 새 나라를 세우는 주도권을 자기들이 쥐고 싶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나는 그 명성황후랑 똑같다고 해요.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새 나라를 만든다는 건 뭐냐?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자기 살을 자기가 어떻게 빼어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이 생겨요. 여기 이제 고신전쟁, 무진열이죠. 무진열에서 이게 세 번째 동서전이에요. 처음이 뭐냐? 미나모토 가문하고 하이라 가문의 싸움. 두 번째 게 세키가하라 싸움. 이게 이제 세 번째 동서전인데 여기서는 서쪽입니다. 그래갖고 막부가 타도되고 새로운 메이지 정부가 들었습니다. 이게 참 뭐냐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뭘까요? 급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변이 일어났었죠. 네? 동학革命 말고 그 정부 내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갑신정변. 갑신정변 망했잖아요. 졌잖아요. 왜 갑신정변을 실패하고 메이지를 성공했을까요? 아까 이 운번 세력이잖아요. 일본은 300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도 군사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화를 해가지고 강한 군사력을 키웠죠. 그래서 막부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을 때려부신 거예요. 근데 개화파에게는 군사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의존했어요? 일본군한테 의존했죠. 외국군에게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앞으로 내가 쓸 책 내용인데 왜 한국은 근대화 실패합니까? 그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거는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서 개혁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양무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온건개혁하죠. 근데 양무운동 50년 해가지고 청나라랑 중국, 일본이랑 붙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그 양무운동이 실패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해가지고 불과 20년 만에 20몇 년 만에 청나라라는 거함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된 거는 메이지 유신은 성공했고 양무운동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양무운동은 자기들 기존 세력들이 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나라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일본한테 진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값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고종도 좋게 안 봅니다. 고종이 한 짓 보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아까 선조가 똑같아요. 그대가 생각하는 조선이 뭐냐? 그러니까 고종이 생각하는 조선은 뭐냐? 자기가 왕권을 누리고 자기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그것을 넘어서는 나라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어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1868년에 이제 유신 정부가 생깁니다. 그리고 1912년까지 이 메이지라는 연호를 쓰입니다. 그 메이지 연간에 일어난 혁명인데, 여기 메이지 유신의 가장 큰 성과는 공권제를 폐지했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어요? 막권 체제라는 거는 지방권을 전제로 하고 그 막부라는 기구가 있어서 통제를 했잖아요. 이 권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을 세운 거죠. 그게 바로 폐권치. 권을 없애버리고 현을 세워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리를 승인한 거죠.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일본 역사상 가장 최강의 중앙집권을 세웠죠. 왜 세워졌냐? 외압 때문에. 외국의 위협 때문에. 이게 바로 통하는 거예요. 다시 통합됐잖아요. 왜 통합되느냐?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메이지 정부가 세워진 이래로 68년부터 77년 동안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이 일으킨 전쟁만 해도 몇 개가 된 겁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제2차 대전, 그 다음에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 다음에 태평전쟁. 그것만 해도 몇 개입니다. 전쟁을 계속했죠. 전쟁을 계속하니까 중앙집권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말이 딱 맞잖아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에 분열이 되고 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독재자들이 자꾸 위기를 조성하고 전쟁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 하고 있어요. 자기들 권력을. 특히 북한 같은 김정은 같은. 만약에 남북이 분할되지 않았고, 만약에 가정이지만 6.25 때 말이죠. 6.25 때 남쪽이 망했던, 북쪽이 망했던, 한쪽이 망했으면 아마 이 역사가 바뀌었겠죠. 특히 남쪽이 망해서 만약에 남북 하나가 됐다. 그럼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저렇게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남한을 두고 계속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적대감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잡아 찍었으니까 김일성 정권이 저렇게 오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메이지 유신인데 이제 공권제가 없어졌죠. 공권제가 없어지고 입헌군주제가 생깁니다. 헌법하고 의회가.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공권제 국가에서 입헌군주제, 근대국가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인데, 이 메이지 유신에 한계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입헌군주제는 민주주의에 있는데, 민주주의, 이 메이지 민주주의 한계. 이제 굉장히 좀 이것도 어려운 말,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굉장히 싫어요. 제가 그래서 본문에다 뭐라고 썼냐면, 어려워요? 어려우면 그냥 외우세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본에 가 살아보고 이 감각을 모르면 잘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그걸 진짜 쉽게 풀어서 하니까 이제 그 당국부에서 일본 상황이 할 때 학생들이 좀 알 것 같다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천황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나라라면요. 정상적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총리 대신 있죠. 수상이죠. 그러니까 독일만 해도 그렇거든요. 독일만 해도 비스마르크라는 유명한 재상이 있지만 독일에 비스마르크가 있고 비스마르크 밑에 내가 있고 내가 이 모든 국가기관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스마르크 위에 수상 위에는 이제 카이저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나로 다 일어나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상이 통치를 제대로 하면 이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저는 정치 저면에 나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각은 천황, 내각 이 다 동등한 관계가 됩니다. 내각이 군부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말이죠. 멋대로 전쟁을 1930년에 만들어서면 1937년에 중일전쟁 정부가 하겠나요? 안 했어. 지들이 멋대로 저질러 놓고 승인해달라. 누구한테 쫓아왔냐? 천황한테. 천황폐하. 우리 전쟁 이겼습니다. 승인해주세요. 그러냐? 알았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그냥 휘말려 버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천황이 이런 통치 체제가 유지되려면 천황이 슈퍼맨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러나요? 어디까지나 세습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없죠. 그러니까 휘두르는 거 아니까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이 정치는. 그건 군부대로 나가요. 추기라는 건 뭐냐면 천황 옆에서 보좌하는 게 아닌데 이것도 일종의 측근 정치. 최신식이랑 똑같아요.